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는 일반적인 인라인 스케이트와는 그 목적부터가 다릅니다. 흔히 피트니스라 불리우는 레저용 인라인 스케이트가 주행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면 어그레시브 스케이트는 주행보다는 다양한 기술을 목적으로 하는 스케이트이며 최근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익스트림 스포츠의 한 종목입니다. 국내에는 96년 정도의 스케이트보드 판매점을 통해 처음 소개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채 10년이 안 됐죠. 보면은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롤러브레이드라는 이름으로 이제 국내 유통이 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스케이터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죠. 저희끼리 아무것도 몰랐을 때는 이게 있는 것도 잘 모르고 인터넷도 없었을 때는 저희끼리 그냥 기술이고 뭐고 몰랐죠. 그래도 조금은 아니까. 그래서 나름대로 조그만 계단 한 칸짜리에서 열심히 연습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인구가 한 글쎄요 채 500명도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약 저희 세계는 저희 협회 등록된 인원만 해도 약 한 7,000명 가량 되고 그리고 전체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한 5만 명이 넘는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그레시브 스케이트는 흔히 피트니스라 불리우는 주행용 인라인 스케이트와 비교했을 때 무엇이 다른 것일까요? 딱딱하고 딱딱한 바디, 휠은 더 작고 단단하고 그 그라인드를 할 수 있게끔 더 흠이 있고 어그레시브 스케이트의 기술은 공중에서 이루어지는 에어 기술과 난간과 같은 것을 타는 그라인드 기술, 크게 이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그레시브 스케이트는 이러한 기술들을 할 때 많은 충격을 받기 때문에 단단한 재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차이점을 보시면 프레임은 물론 다 있는데 일단 바퀴가 틀려요. 바퀴가 어그레시브는 좀 작고 넓고 단단하고 이제 피트니스는 크고 얇고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일반 인라인 스케이트에는 없는 몇몇 특징적인 부품들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라인드 기술을 위한 부품이 일반 피트니스 인라인과의 가장 큰 차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라인드를 쉽게 걸기 위해 프레임 가운데에 H블럭이라고 하는 작은 홈이 있습니다. 그 홈의 양쪽 바퀴들은 걸려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 더 작고 단단합니다. 최근엔 아예 가운데에 바퀴가 없는 프레임도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라인드 기술을 좀 더 쉽게 하고 스케이트가 마모되는 것을 막기 위해 플레이트라고 불리는 부품들이 덧붙여져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에어 기술은 몸을 뒤집는 플립 기술과 회전 기술이 있습니다. 회전 기술에 있어서는 대개의 경우 몇 바퀴를 도느냐에 따라 그 명칭이 정해지게 됩니다. 그라인드의 경우 로얄 계열과 소울 계열, 탑사이드 계열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각각의 경우를 조합한 다양한 그라인드를 할 수 있습니다. 로얄 계열의 그라인드는 H블럭이라는 홈을 이용하여 하는 그라인드입니다. 소울 계열의 그라인드는 스케이트 바깥쪽에 있는 소울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그라인드를 하는 기술입니다. 탑사이드 계열의 그라인드는 프레임을 이용하여 그라인드를 하는 기술입니다.
어그레시브를 떠나서 스케이트를 처음 타는 사람이라면 신고서 서 있는 자체도 이제 힘드니까 일단은 그거를 신고서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가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것이 단지 그냥 이것을 즐기기까지가 너무나 어렵고 험난하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다른 분야도 정말 더 잘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지만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것을 내가 선택하는 순간부터 내가 내 몸이 다치고 내가 내가 선택하는 어떤 그 도시의 렛지나 핸드레일을 타기 위해서 당연히 어떤 육체적인 고통을 수반해야 된다는 거. 모든 스포츠가 많이 다치겠지만 이것도 많이 다치기 때문에 배우들이 아파하는데도 그 다음날 연습 나오라고 하는 게 시키는 게 정말 힘들었어요. 가슴 아팠고. 배우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얼마 없고 빨리빨리 해야 되니까 주행 연습이랑 같이 기물 연습, 기술 연습을 같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고 주행이 안 되는데 점프를 어떻게 하며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었고 너무 시간이 짧았다고 생각을 해요, 진짜. 크루스핀 탑솔 있잖아요. 그거 얼마나 연습했어요? 한 1년? 그러니까 회전 들어가는 거죠. 솔직히 궁극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꿈이 되죠. 몇 년씩 타면서 하도 어려운 건데 저는 이렇게 뭐 어렵다고 쉽다고 저는 단정시키는데 제 개인적으로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애기들이 엉금엉금 걷다가 걸음마를 뛰는 걸음마?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되는. 이게 굉장히 어려운 기술을 영화에서 성공을 했다는 내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도 못해요. 형은 스케이트를 왜 타요? 앞서 보았듯이 어그레시브 스케이트는 타다 보면 수없이 넘어질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 말하면 넘어지는 것이 스케이팅 자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들은 넘어지고 다치는 것에도 불구하고 왜 계속 스케이팅을 지속하는 것일까요? 넘어질 때 넘어지는 것이 솔직히 아픈데 아파도 성취하는 맛 있잖아요. 성취하는 맛. 타다 보면은 다치고 아픈데 왜 탈까? 그 기술이 하나 는다는 게 그 아픔을 잊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래 가지고 친구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타는 순간에 그 짜릿한 어떤 쾌감, 여러 가지 이유로 탄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그건 정말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한테 누가 너는 왜 영화를 하냐, 너는 왜 영화를 만들고 있냐 라고 얘기를 하면 저도 그 순간에 참 뭐라고 얘기할 수 없거든요. 야, 미치도록 타고 싶어서 타요. 진짜로. 복잡하고 안 풀리는 게 있을 때 스케이트를 타면은 다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계가 안 보이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더 그거에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 계속 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중독이죠. 친구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내가 타면서 희열 느끼는 것도 있었지만 친구들. 일단 사람들 만나면 좋고 같이 타면 무조건 좋아요. 처음에는 친구가 타는 게 그냥 멋있어서 이렇게 그라인드하고 에어하는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 깊게 봤어요. 물론 위험하지만 보호장구를 다 착용하고 해 나감으로써 그 성취감은 정말 다른 거에 비해서 더 성취감이 느껴져요.
생명의 그 위험 같은 걸 느끼면서 자기 자신의 존재감을 깨우친다고 해야 되나? 단 한 가지인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자체가 자기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거죠. 저는 뭐 그렇게 오랫동안 타지는 않았지만 영화를 위해서 처음 접해봤는데 굉장한 매력이 있어요. 뭐냐면 하나하나 도전해 나가는 것 같아요. 하나하나 도전해서 또 벽을 하나 깨고 자기의 벽을 하나씩 깨면서 불가능을 하나씩 깨는 그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 그걸 위해서 스케이트를 타지 않나 생각해요. 그것이 성취감이 되었든 남에게 뽐내고 싶은 것이 되었든 그들에겐 각각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도 수만 가지 이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다르다는 것, 그것이 스케이터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고방식일 것입니다. 어그레시브 스케이트를 위한 파크가 존재하지만 어그레시브는 길거리를 기반으로 발생했으며 아직도 대다수의 스케이터들이 길거리에서 스케이팅을 하고 있습니다. 길거리에서 어그레시브 스케이트를 즐길 때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일방적으로 이제 도시는 나름대로의 자기의 규율과 자기의 원칙이 있죠. 이 핸드레일은 사람들이 손을 잡고 내려가는 거, 이 계단은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나름대로 도시는 이런 방식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았고 우리는 그 규칙을 따라야 돼요. 그렇지만 이 스케이터들이 등장하는 순간 그 규칙은 무시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거를 놀거리로, 탈거리로 인식을 하는 거예요. 솔직히 탈 데가 없으니까 타는 건데 자꾸 타지 말라 그러면 진짜 탈 데도 없는데 우리나라에 기분은 안 좋죠. 안 좋은데 근데 저희도 탈 데가 있으면 안 타는데 탈 수가 없어 타는 건데 여기 타지 말고 딴 데 가서 타면 안 되겠냐 이러면 우리도 가는데 야 타지 마 그러면 진짜 기분 나빠서 더 타요. 그때 그게 정확한 훈련원 공원인데 가려고 하다가 아니다 이렇게 타자 좀만 더 타자 했다. 그때 나오셔갖고 이제 여기가 돌이 깨졌다 뭐 이러면서 좀 저희한테 이게 우리 스케이트로 된 이런 상처가 아니라 스케이트 보드들의 상처에서 그걸 설명해 드렸는데 이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스케이트 보드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다. 했더니 아니라고. 아까 전에 여기서 돌이 깨진 거 봤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셔갖고 이 건물의 경비 아저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래도 이렇게 예 죄송합니다 이러고 다른 데로 이동했다가 뭐 다음 날이 됐던데 언제 또 와서 또 탄다 이런 거 있는데 갑자기 뭐 시끄럽다 뭐 너무 얼토당토하게 와갖고 타지 마 이러면 왜? 이렇게 되죠. 왜 여기서 못 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이니까 일단 제지를 하면은 타야 하는 스케이터들과 막아야 하는 사람들 간의 갈등이 결국에는 이런 방식으로 끝을 맺고 맙니다.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그건 진짜 안 될 짓이죠. 가뜩이나 탈 때는 돌까지 박아놓는 짓은 진짜 아니라고 해요. 왜냐면 보기 미각상도 안 좋고 일단 돌이 있으면 일단 위화감이 있어서 앉지 못하는 일반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건 빨리 뽑아줬으면 하는. 억지로 막 하려고 그러는데 안 이뻐요. 또 돌도 이게 좀 이쁜 거 좀 이렇게 박아놓지 이게 안 됐어. 정말 저희가 한 거는 그걸 좀 더럽힌 죄밖에 없는데 그렇게까지 못하게 하는 거 그 돌 박은 자체가 더 안 이쁘거든요, 솔직히. 조만간 떼버릴 거예요. 공구 다 준비해 놨어요. 피트니스 스케이트부터 레이싱, 슬라롬 등 정말 많은 종류의 인라인 스케이터들이 모이는 올림픽 공원. 인라인 스케이트의 메카라 할 만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메카였던 곳입니다. 더 이상 그라인드를 할 수 없게 된 그곳에 대해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까요? 왜냐하면 저희가 여기서 탄 지 10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도 안 탔어요. 저희밖에 안 탔는데 그러니까 어그레시브 하시는 분들은 또 어떨지 모르겠는데 여기 다른 분들은 나름대로 이 벤치가 생긴 거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기가 꼭 인라인 장소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사람들끼리 규칙을 정해놓고 타는 방향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어그레시브 하시는 분들은 역주행도 많이 하시고 어느 순간 이게 인라인이 발전해서 쫙 퍼지면서 이제 영역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저희는 타도 다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보기에는 양아치처럼 보이고 위협감을 줄지언정 사람 다치게 한 적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여기 타는 사람들은 막 빨리 달리고 뭐 이렇게 사고 나고 막 실제로 경찰도 오고 그런 사건도 되게 많았어요. 그 사람들이 그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면 다른 사람들하고 틀려가지고요. 다른 사람들은 강장을 뺑뺑 도는데 그런 사람들은 꼭 이런 난간 같은 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설물을 파괴하고 한 거는 많죠. 아저씨들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처음엔 기분 나쁘지만 뭐 두고두고 생각해 보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냥 뭐 이런 묘기하는 사람 아니고 대중적인 사람들이 다 두루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된 것 같아서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꼭 올림픽 공원이 뭐 레이싱을 위한 자리도 아니고 그다음 피트니스만을 위한 자리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는 자리인 만큼 저런 방법을 했다면 그 사람들이 다른 자리에서 즐길 수 있도록 그런 자리도 하나 더 만들어졌으면 오히려 더 좋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는 가긴 가요. 어떻게 보면은 저희들 타면서 물론 부딪힌 적도 많고 막 그런 적이 많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막 신고를 했을 거고 그런데 서로 다른 사람이 만나면 타협을 해야 되는데 그런 타협을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 내가 생각을 해도 그런 처사는 짜증 나고 좀 싫긴 한데 뭐라고 딱히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스케이터들이 타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그거를 다른 용도로 쓰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 걸쳐지는 갈등 같은 경우에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과정 자체가 저는 그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스케이터들도 그것이 바로 스케이팅을 하는 어떤 그 본질이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알게 되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어떤 이 스케이트가 존재하는 한 끝까지 갈 갈등인 것 같아요. 아 형 미안해 진짜. 나씨. 야, 내 말이 족같냐? 아 형 너무 더워서 그랬어 진짜. 너 조용히 안 해? 실제로 이제 한 스케이트 파크에서 몇 년 전에 그런 그 실제 사건이 있었기도 했고요. 이게 어떤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걸 선택을 했어요. 난 이거 좋아. 그렇지만 이 좋아하는 거를 즐기기 위해서 어떤 최소한의 안전장치 그리고 사람들하고의 어떤 약속 여러 가지 측면 때문에 그냥 자기만의 스케이트가 되지 않는 순간이죠. 그것이 바로 이제 헬멧과 관련된 이런 어떤 에피소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헬멧 등 보호대 착용을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타는 친구들의 생각은 조금 다른 듯합니다. 규정대로라면 헬멧을 써야 되는데 자기 스타일상 사고 싶으면 타는 거고 쓰고 싶으면 쓰는 거고. 그러니까 파크 같은 데서는 그러니까 에어 같은 거 하면은 솔직히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떨어지고 그럴 수 있으니까 좀 위험한 것도 있으니까 파크에서는 쓰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솔직히 스트리트 할 때는 그렇게 많이 필요할 것 같진 않거든요. 뭐 머리를 이렇게 갖다 박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라인드 위주로 하니까요. 크게는 어떻게 바라봤냐면 그 약간 좀 스트리트 스타일, 스트리트 그 스케이팅을 즐기는 모기, 스트리트 스타일의 어떤 그 모기와 그다음에 어느 정도는 어떤 시스템이 요구하는 어떤 질서나 그 안에서 스포츠로서의 어떤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갑바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파크 스타일 이렇게 나름대로 이 인물들이 그 놓여 있는 위치와 갈등들을 그렇게 좀 정리를 제가 했어요. 야, 이게 너 하나의 문제라고 생각하냐? 어그레시브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세대들이 좀 나이도 어린 층들이 좀 많기 때문에 보호장구에 대한 개념이 별로 없어요. 당연히 쓰죠. 왜냐면 나 다치면 내 손해거든요. 남이 안 아파주니까. 솔직히 말하면 진짜 헬멧은 귀찮죠. 편하게 타고 싶어서 타는 건데 제한을 받으면서 타고 싶진 않아요. 그게 안 쓰는 버릇이 돼가지고 쓰면은 더 많이 다칠 때가 있어요. 파크에서는 당연히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일반 스트리트 하면서 여기서 뭐 구르는 일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안 쓰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알아서 하는 거 자기 몸 자기가 챙겨서 하는 거지. 뭣도 모르고 헬멧 안 쓰고 타겠다고 하는 사람들보다는 뭐 모기처럼 자기가 뭘 하면 다칠 확률이 높고 지금 이 정도 타면은 헬멧 안 쓰고 타도 전혀 문제 없다를 잘 아는 사람들이라고 봐요. 제가 그려낸 영화 속의 일부 스케이터들 같은 경우에는 스케이트를 아주 잘 타는 사람으로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스케이트를 아주 잘 타고 자기 몸에 대한 어떤 자기 관리, 자기가 어떻게 하면 다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사람일 경우에는 저는 자유가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외국이나 국내 파커에서의 헬멧 착용이 불분율이 되어버린 지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스트릿에서의 모습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헬멧 착용이 사회적 약속이라는 설명도, 또한 미착용이 대중화를 방해한다는 항변도 속 시원히 설명해 줄 수 없는 복잡한 것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결국 헬멧 착용은 이들이 피할 수 없는 부상에도 불구하고 이 운동을 그만둘 수 없는 이유, 바로 그 연장선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 우리들 안 다치려고 타는 거 아니잖아. 너한테 책임지라고 나 안 해. 난 내가 알아서 다쳐. 됐지? 내가 진짜 잘 나가는 비디오 만들어갖고 돈 많이 벌어서 니들 지원해주고 그럼 좋지 않겠냐? 어그레시브 스케이트뿐 아니라 대부분의 X게임에는 비디오그래퍼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영상만을 찍는 사람들이 아닌 실제로 스케이트를 타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그들은 누구이며 무엇을 하는 것일까요?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듯이 이제 비디오그래퍼는 이제 스케이트, 이 어그레시브 스케이트 타는 사람들 속에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는 기술이나 하는 생활 모습들을 만들어가지고 비디오로 담는 사람들을 비디오그래퍼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비디오를 찍은 게 아니고 96년부터 계속 스케이트를 타오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기술을 이해를 하고 그들을 이해를 할 줄 알아야지만 그 화면에 또 다른 시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처음에 이제 캐스팅 됐을 때 감독님 설명만 듣고 선뜻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비디오그래퍼가 하는 일이 뭔지. 근데 100번 해도 한 번 될까 말까 그런 기술들도 있어요. 근데 그 기술들은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비디오로 찍어놓고 그 좀 어떻게 기념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우리들끼리 이제 서로 공유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우리 기술이나 우리가 이제 공유하고 있는 스케이트를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중간 매개체?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연기를 할 때 모니터를 한다고 하면은 저희도 우리가 탔던 거를 보면서 모니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이제 그게 이제 한 단계 위로 올라가면 이제 좀 더 우리가 탔던 모습들을 하나씩 다 모아서 이쁜 비디오 한 편을 만들어서 남한테 팔려는 거 아니고, 물론 사주면 좋죠. 물론 사주면 좋은 건데 뭐 살 사람 별로 없는 것 같고, 이제 우리들 만족하기 위해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A부터 Z, A는 뭐 어떤 면, B는 어떤 면, 이렇게 해서 점수를 그냥 일방적으로 매길 수 없는 스타일 중심의 그런 문화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에는 어떤 기록자가 필요한 거예요. 어떤 한순간의 스케이팅, 그 다음에 한 사람의 스타일, 이런 것들을 서포트하기 위해서는 그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스포츠 중계를 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중요한 거는 그 내부자가 그 사람의 스타일을 추적해주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인정해주고, 그 사람의 스타일을 기록해주는 거죠. 남들은 다 저렇게 자동차를 가졌는데 우리한테 목발밖에 안 나오면 그래도 후회할 자신이 있어요?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의 미래라, 좀 저도 지금 협회를 지금 6년째 운영을 해오곤 하지만 좀 솔직히 저도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어떻게 보면 불투명하다고도 할 수 있고, 그만큼 가능성이 있다고도 할 수가 있겠죠. 저는 저 자신의 미래도 잘 알 수 없거든요. 프로라는 개념이 없죠. 프로일 수가 없죠. 돈을 안 버는데. 프로들 지금 차비 진짜
굉장히 적은 돈의 밥값 그 정도를 뭐 행사나 아니면은 따로 아르바이트를 해서 벌어서 타는 그런 현실이에요.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트 프로는 어그레시브 인라인 스케이팅을 통해서 자신의 생활을 금전적으로 영위해 나갈 그런 충분한 환경도 환경이고 여러 가지 그렇게 아직 프로라는 말을 쓰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요. 현실은 그거죠. 자부심을 느끼고 하지만 힘들고. 우리나라 프로의 현실은 일단은 되게 안 좋죠. 일단은 프로라고 하면은 프로 야구 선수, 프로 축구 선수 이렇게 있듯이 프로는 솔직히 이게 자기가 먹고 살 수 있어야 되는 게 프로인데 일단 돈이 안 받아지니까 일단 저희들이 받는 거는 기껏해야 뭐 장비 스폰 뭐 그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거기다 전 얼마 전에 이제 스폰서도 없어지고 내가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프로 스케이터라고 하는 사람인데 스케이트가 없어가지고 막 바퀴 달아가는 거를 막 안타까워하고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진짜. 바퀴 좀 사주세요. 이렇게 가다 보면 어딘가에 도착하겠지. 이젠 어디로 가야 하지? 일단은 우리나라 그런 어그레시브나 아니면 뭐 인라인 스케이트 그리고 또 스노우보드, 뭐 BMX 뭐 그런 것들 보면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열악한 것 같아요. 일단은 미국 같은 경우만 해도 그런 잡지라든지 아니면 인터넷을 통해서 그런 선수들이 정말로 그런 부수입적인 게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이 인라인으로 통해서 대중들한테 그리고 또 정말 쉽게 다가가가지고 이렇게 뭐 방송 쪽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대기업 쪽하고 이렇게 협력을 해가지고 잘 돼가지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이렇게 한 이 인라인을 타는 이 사람으로서 그리고 또 팬으로서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람들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게 그냥 특수한 애들만 타는 게 아니라 뭐 거의 대다수의 애들이 다 알고 그리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스포츠가 되길 바랍니다. 사실 지금 이렇게 만들어지는 이 새로운 문화나 새로운 어떤 이런 새로운 라이프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사실은 젊은이들이 즐기는 데 비해서 사회적으로 너무 무관심하다고 생각해요. 이런 사람들에게도 관심과 그런 애정을 가지고 도시의 일부로서 우리 친구들로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어그레시브 스케이트를 타는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의 문화가 발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기다가 스케이트 파라다이스 만들면 진짜 좋겠다. 스케이터들 놀러 와가지고 수영도 하고 파티도 열고 맥주도 마시고. 좋아.